내가 너무 나약한 것 같아. 퇴근이다. 주말이다. 오, 좋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성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간 내서 공연을 즐기러 와주신 구성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캠퍼스 비기너데이 가을 스토리편은 많은 구성원 여러분께서 생중계를 통해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프닝으로 사진들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취해서 집을 못 갈 정도로 복지 폭탄을 받았던 사건들도 있었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가고 싶은 기업 1위에도 선정이 되고 또 가족 친화 최고 기업에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HBN 1등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이런 기업 문화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이 앞서 나가는 만큼 복지도 뒤지지 않도록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갖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거잖아 이거. 짜잔. 이거 여기 웨이퍼예요 이게. 진짜 짱. 키링 다 팔렸어요? 대박. 이거 자랑해야 되는데 진짜. 짠. 저는 알리오 올리오고요. 짝꿍은 뭐죠? 제육볶음입니다. 오, 좋다. 오늘 회사 어땠어? 오늘 바빴어. 바빴어? 오늘 미팅 천국이었어. 연락 잘 안 받더라고. 계속 미팅이 있었어. 용인 건축 관련해서 미팅을 했는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용어들을. 그 생각을 했어. 아, 내가 화공을 나올 게 아니라 뭔가 건축 쪽, 설계 쪽, 약간 이런 아니면 음향 막 장비들을 잘 아는 그런 데를 나왔으면 더 도움이 됐을 텐데. 근데 내가 몰랐던 영역이니까 뇌가 다른 방향으로 활성화되는 느낌. 엄청 신경을 온 집중을 하잖아. 그때 오는 뇌의 활성을 느꼈어. 맞아, 그럴 때가 있다. 전문가니까 잘 알아듣고 질문도 하고 하는데 나보고 질문하라고 하는데 궁금한 건 사실 있는데 너무 원초적인 거고 해요. 맞아. 그런 거 있어. 궁금한 건 있는데 나 빼고 여기 있는 모든 알고. 사람들은 다 아는. 심지어 내가 막 너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일 수도 있고. 맞아. 그래서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몰라서 나중에 치일님께 문의드릴게요. 그쪽 업체는 우리가 서로 막 TL님 이렇게 부르니까 팀 리더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기자님들이 어린데 팀장인 줄 알았어. 팀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팀 리더 아니고 팩트 리더라고. 근데 팀리더라고 생각하신 것도 좀 의아하네. 약간 되게 어려 보이는데. 내가 전문성 있어 보였나? 그러게.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그래. 아니, 내가 필기를 제일 많이 했어. 왜냐면 내가 제일 모르니까. 그게 근데 그게 막 뭔가 전문적이었나 보네. 나는 그 결과 나왔어.
원인 나왔어요. 그러려면 운동도? 인덕터. 그게 이제 코일이거든요. 직류전류가 들어오면 얘를 이제 교류를 바꿔주는 그게 인덕터인데 안에 아주 미세하게 코일처럼 감겨 있어요. 근데 걔가 이렇게 쇼트가 돼 있어요. 이슈 다 끝났어요. 네. 내가 아주 의심의 눈초리를 뜨고 봤는데 아니었어. 감사합니다. 출근은 1층입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이동이 잦은 직업인가 보네요. 네, 하루에 10,000보 이상 기본이죠. 힘들진 않으세요? 퇴근 둘 다 야근했어요. 8시가 넘었습니다. 아무도 없지롱. 퇴근이다. 주말이다. 밤에 해선 참 예쁘죠? 여기는 P&T 폭. 제가 한때 몸담았던 잘 먹고 싶은 거 사가지고. 설렌다. 내가 사준다. 맛있는 케이크 사주는 남자친구 최고죠? 되게 발전된 도시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아니다. 완전 그냥 회식 먹자 골목밖에 없어요. 이천 정문 앞에는요. 차라리 청주가 살기는 훨씬 더 좋다. 본인이 이천이나 청주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다면 응. 나는 출퇴근이 아니라 회사 옆에서 살 거다. 기숙사에 살 거라든지 응, 월세를 살 것 같다. 응. 그러면 무조건 청주에서 살고 나는 서울이나 경기에서 통근을 할 거다. 그러면 출퇴근해도 괜찮다면 이천을 선택하고 서울이나 경기에서 사시는 게 좋습니다. 대망의 M16 엄청 커요. 면접 보는 사람들이 이걸로 공부하고 면접에서 아 우리 회사 아는 척해도 좋겠다, 그치? 응. 제가 투어 담당이기 때문에 설명을 기깔나게 잘할 수 있어요. 와 엄청 높죠. 이거는 아파트로 37층 높이. 세계 최초로 저희가 삼복층 팹을 도전을 했고 성공적으로 완성한 팹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을 용인 팹도 모두 삼복층으로 지을 예정이고요. 용인 팹 같은 경우는 큰 팹 4개를 지을 건데 팹 하나의 생산량이 이천 전체보다 많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엄청 커 진짜. 공사를 합니다. 완전 감동. 잔나비의 무대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날 좋은 날 캠퍼스에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 짝꿍이에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대해서 좀 얘기도 해보고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좀 꿀팁도 전달해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인터뷰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복지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가장 만족하시는 복지가 어떤 건지. 복지? 지금 생각나는 거는 해피 프라이데이? 아, 그치. 한 달에 한 번, 두 번째 주 금요일마다 휴가처럼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약간 제도처럼 돼 있으니까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는 거라 너무 좋고 초과 근무 시간만 8시간치를 모아놓으면 그 시간이 적립된 거를 내가 휴가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그리고 넷째 주 금요일에는 공동연차 데이라고 다 같이 이날은 쉽시다 하는 또 공동연차 날이 있어서 둘째 주 금요일은 해프, 넷째 주 금요일은 공동연차 해서 월에 2회 정도는 눈치 안 보고 쉴 수 있다. 맞습니다. 그게 정말 좋은 복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밥이 메뉴가 엄청 다양하고 맛있잖아요. 건물들마다 메뉴가 다 다른데 원하는 메뉴를 찾아서 점심을 먹으러 가는 그것도 쏠쏠한 재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는 식당이 되게 많은데 식당마다 그 업체가 달라요. 어디는 CJ, 어디는 아워홈, 어디는 웰스토리 이런 데를 써서 각 식당별로 선의의 경쟁을 막 해가지고 더 메뉴 개발이 되고 더 다양한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회사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좋은 복지라고 생각하는 게 융자 지원 제도. 아, 저금리로 큰 돈을 빌려서 정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건 진짜 좋은 복지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실거주용 집을 구하려고 하는 사회초년생들 같은 경우에는 최우선 순위로 이 대출을 활용해서 먼저 자금 세팅을 해두면은 회사 생활도 하면서 자신의 자산도 굴러가는 걸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분들 중에서 이 빚을 빨리 갚아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맞아요. 근데 너무 말리고 싶어요. 각자 방향이 있겠지만 1.5% 금리는 어디에서나 받을 수 없는 금리고 한도도 높아서 이거를 왜 갚나? 차라리 3% 예금에만 넣어놔도 돈을 오히려 버는 격이니까 한 번 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영상을 하이닉스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취업 꿀팁을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면접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면접. 저는 기술 면접은 전공 서적 읽고 그런 거를 위주로 좀 제 스스로 정리를 한 게 있었는데 인성 면접은 아예 준비를 안 했습니다. 내 있는 그대로를 보여줘야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에 이미 다니고 있는 선배들이랑 커피를 한 잔 마시러 간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면접장에 들어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인생에서 본 면접 중에 떨어져 본 적이 없거든요. 오. 나름 면접에 자신이 있는데 그 비결이 너무 잘하려고 하지 않는 내 있는 모습을 보여주러 간다라는 마음가짐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면접이라는 게 이걸 묻고 이 사람의 그 대답 하나하나를 키워드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면접관분들은 사실 맞아요. 물었을 때 그 애티튜드를 보는 게 크거든요. 눈빛이 반짝반짝한지 진심으로 이 자리에 임하고 있는지 애티튜드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준비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기술적인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사전에 정리를 하고 준비를 해야겠지만 그 상황에서는 정말 이렇게 빛나는 눈과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상황을 즐기고 대하는 게 좋은 꿀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뭔가를 가르쳤을 때 누가 더 열정적으로 배울 것인가에 대한 그 태도를 보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막 모르는 거를 안다는 식으로 주물럭주물럭해서 얘기하려고 하진 않았고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했고 그게 면접을 보는 의미라고 생각을 했고 자신감에 오히려 또 반했을 수도 있겠네요. 면접관분들이. 그렇게 봐주셨다면 너무 감사한 부분이겠죠. 그러면 면접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SKCT 보셨잖아요. 맞아요. 준비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당시엔 이제 삼성 기술 면접인 지사트가 교과서 같은 거였고 그래서 일단 서점을 가서 문제집을 다 샀어요. SKCT 문제집도 사긴 샀는데 그건 아껴놨어요. 열정의 차이는 아니었겠죠? 전혀 아니었어요. 열정의 차이는 아니었고 지사트를 대비할 수 있는 문제집이 양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맞아. 일단 교과서처럼 일단 그거부터 먼저 다 하자. 어차피 맞아. 결은 비슷하다. 다 네. 문제집을 풀고 감을 어느 정도 익힌 다음에 SKCT 문제집을 처음부터 펴가지고 시간을 재면서 계속 풀고 틀린 문제들 위주로 오답 노트를 하고 나는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볼 거야 라는 식의 문제 출제도 한번 해보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이게 사람마다 각자 잘하는 분야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언어는 노력 없이도 다 만점이었거든요. 그 공간지각 능력이 제일 어려웠어요. 그래서 공식처럼 그거를 외워가지고 풀었는데 짝꿍은 공간지각 능력이 저는 제일 쉬웠고 네, 반대였습니다. 반대, 공간 지각 능력을 이렇게 시험하는 평가는 너무 쉽게 풀렸고 난 거의 빵점 맞아서 처음에 이걸 어떻게 풀라는 거야 이랬지.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거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약간 공식처럼 1번 이렇게 하고 2번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맞아. 하면 마지막에 답이 나옵니다. 이런 그게 노하우가 있어. 있던데 저는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언어형이 너무 어려웠어요. 이 많은 양의 글을 어떻게 20분 만에 다 보는가. 그래서 저는 이걸 기술적으로 대비를 했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일단 먼저 답을 받고요. 1, 2, 3, 4 답을 받고 그거를 베이스로 지문을 읽다가 요거랑 좀 비슷한 결이다 라고 하면 체크하는. 시험장에 가서는 적어도 15개는 맞자라는 각오를 했었어요. 사람마다 너무 편차가 달라서 맞아. 그래서 일단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준비 안 하고 풀어본 다음에 내가 취약한 부분, 내가 맞아요. 강한 부분을 맞습니다. 파악하고 취약한 부분을 좀 더 열심히 보완을 해가면 평균은 이제 맞출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또 꽈락이 있잖아요. 맞아요. 지사시나 SKCT가 꽈락은 당하지 않도록 대비를 하시는 게 좋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 또 SKCT는 유명한 인성검사가 있잖아요. 마지막에 질문 엄청 많은 거 계속 체크하게끔. 맞아요. 여기서는 일관성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답을 했지만 뒤에 보면 똑같은
똑같은 문제나 비슷한 이제 문항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다른 답을 하면 이 사람은 일관성이 없다. 이 사람 뭔가 꾸며내고 있구나를 걸러내지 않나 싶어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그 하이닉스 인재사항 있죠. 그거를 이제 머리에 완전 저장을 해놓고 나는 그 사람이다. 빙의를 해가지고 체크를 하는 꿀팁도 있고 찾아보시면 정말 다양한 꿀팁이 나와요. 아무튼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해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맞아요. 만약에 내가 이 정체성의 빙의가 되게 어렵다 하시면 아예 그냥 나의 일관적인 답을 하는 게 좋고 괜히 이렇게 시도했다가 일관성 없으면 그냥 탈락하는 거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전략을 짜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전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좋지.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회사 생활 꿀팁. 나만의 꿀팁이 있다면? 회사에 입사를 하셨다면 제일 먼저 주어지는 교육이라든지 과제가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 교육이 다 끝나면은 시험을 봅니다. 1등 하셨습니다. 1등. 맞아요. 100점? 맞죠? 100점이죠. 그 시험을 기말고사,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보는 걸 저 굉장히 추천합니다. 왜요? 이유가 그게 여러분들의 회사 생활에서의 아주 큰 자산이 되고요, 일단. 그리고 그 시험에서 높은 수준의 역량을 가졌다고 평가가 되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의 부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저도 너가 원하는데 제일 먼저 넣어줄게 라는 오퍼가 제안을 받았고 실제로 성과를 많이 냈었죠. 그럼 레비테비님은 어떤 추천을? 저는 인사 이거 정말 잘하기. 중요하죠. 이게 진짜 약간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에너지가 크게 드는 것도 아닌데 나한테 좋은 걸로 돌아오더라고요. 전 처음에는 신입사원 때 그냥 길에 있는 모두에게 인사를 했다가 선배가 인사 굳이 안 해도 돼 라고까지 할 정도로 또 어쩔 때는 화장실에서 만난 분께서 왜 자꾸 인사를 해요 이렇게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되게 인사에 아주 진심이었는데 이게 사실 나한테 안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없어요. 리스크가 없어. 그런 말 들으면 오히려 뭐 좋지. 나를 더 기억해 주시고 하니까 네. 많이 하는 게 무조건 좋다. 오타니 쇼헤이님이 운의 영역을 챙기기 위해서 쓰레기를 줍는 것처럼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다 돌아와서 나의 얼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사, 공공장소에서 잘하는 거, 쓰레기 줍기 이런 게 다 나에게 돌아온다. 실제로 오타니 쇼의 만다라트에도 인사 인사가 자락이 있어? 있습니다. 아, 네. 그래. 왜냐면 인사가 중요하다는 걸 아시잖아요. 아시는데 그걸 막상 실행에 옮기는 사람을 보셨을까요? 저는 레비테비님밖에 못 봤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한테 계속 인사를 하고 다니거든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사를 하는 사람을 더 많이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경쟁력이 되는 거죠. 맞아. 이게 뻘쭘하긴 한데 그게 습관이 되면 또 편합니다. 인사 진짜 가성비. 가성비 최고 꿀팁. 그러면 저희는 여기까지 인터뷰를 마치고 회사에서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찍은 거거든요. 밥을 먹고 다시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